아파트 위층 리모델링 8개월, 아래층 주민이 받은 돈.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이웃 간에 벌어진 아주 현실적인 싸움을 가져왔습니다. 위층에서 무려 8달 동안 이어진 리모델링 공사.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해머드릴 소리가 멈추지 않았던 그 집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불면증과 공황장애 진단서를 손에 쥔 아래층 주민이 청구한 금액은 3천만 원. 과연 법원은 얼마를 인정했을까요? 2021년 3월 2일 경기도 분당의 한 25평짜리 아파트입니다. 42살 김미정 씨는 그날도 재택근무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쿵 하는 굉음이 울려 퍼지더니 드릴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위층에서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된 거였죠. 위층에 사는 55살 박철수 씨. 그는 오랫동안 살아온 30년 된 아파트를 완전히 뜯어 고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전부 쏟아붓기로 한 거예요. 벽을 허물고 바닥재를 드러내고 화장실 위치까지 바꾸는 전면 개조였습니다. 박철수 씨는 관리사무소에 공사 신고를 마쳤고 법적으로 허용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만 작업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부들은 새벽 6시부터 자재를 날랐고 저녁 9시까지 마무리 작업을 이어갔어요. 김미정 씨가 직접 측정한 소음 수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낮 시간 평균 75데시벨, 최고치는 무려 92데시벨. 지하철 안보다도 더 시끄러운 소리가 하루 10시간 이상 계속된 겁니다. 처음엔 참았어요. 누구나 집을 고칠 수 있고 곧 끝나겠지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공사는 끝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위층 문을 두드리자 박철수 씨는 미안하다며 담배 한 보루를 건넸어요.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말과 함께요. 공사 4달째인 2021년 7월 김미정 씨는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공사 소리가 멈춘 밤에도 귓가에서 들릴 소리가 계속 맴돌았다고 해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받아든 진단서에는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이라는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지만 이사갈 여유 따윈 없었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환경 측정팀이 출동해 층간소음 기준치 초과를 확인했습니다. 구청은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박철수 씨는 이미 1,500만 원을 쓴 상태에서 중단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2021년 10월 공사 8달째. 김미정 씨는 회사에서 업무 능력 저하를 지적받기 시작했어요. 재택근무 중 화상회의를 할 때마다 배경에서 공사 소음이 그대로 터져 나왔고 클라이언트들이 불편해했습니다. 그녀는 급기야 PC방에서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어요. 월세 70만 원을 내는 집에서 도리어 쫓겨나듯 살아야 했던 겁니다. 11월 초 총 8달 열이틀 만에 드디어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김미정 씨가 정신과 치료에 쓴 돈은 185만 원, 일시적으로 머물렀던 숙박비가 12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정말로 잃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느껴야 할 안정감, 밤의 고요함,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일상,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거죠. 2021년 12월 15일 김미정 씨는 박철수 씨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장을 제기했습니다. 치료비와 숙박비는 물론 8달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한 겁니다. 박철수 씨는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어요. 법적 절차를 다 지켰는데 왜 내가 돈을 내야 하느냐며 맞섰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법적 절차를 모두 지킨 공사라도 이웃에게 피해를 줬다면 배상 책임이 생기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엔 신고도 다 하고
법정 시간도 지켰으면 할 일 다 한 거 아니야? 싶잖아요. 그런데 법은 그 너머를 봅니다. 절차적으로 합법이어도 실질적으로 이웃의 삶을 망가뜨렸다면 민사상 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아파트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직결된 문제입니다. 원고인 김미정 씨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환경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치는 43데시벨인데 측정 결과는 75에서 92데시벨이었어요. 기준치의 2배를 훌쩍 넘는 소음이 8달 동안 계속된 겁니다. 거기다 구청 시정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공사를 강행했다는 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가깝다는 거죠. 진단서와 치료 기록은 소음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점도 뒷받침하고 있고요. 피고인 박철수 씨 입장도 들어봐야 공평하죠. 그는 관리사무소에 신고도 했고 법적 공사 시간도 준수하려 했어요. 내 집을 내 돈으로 고치는 건 당연한 재산권 아니냐라는 논리입니다. 게다가 공사 중 소음은 피할 수 없는 부수 효과이고 정신질환이 정말 공사 소음 때문이라는 의학적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도 맞섰어요. 1억 2천만 원짜리 공사를 이미 다 집행한 상태에서 중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항변도 있었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법적 절차를 지킨 집수리가 이웃에게 준 피해 과연 배상해야 할까요? 아니면 절차를 지켰으니 책임이 없는 걸까요?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실지 직접 선택해 보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뒤에 실제 판결을 확인하시면 훨씬 더 생생하게 와닿으실 거예요. 과연 실제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먼저 박철수 씨가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는 등 형식적 절차를 이행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의 리모델링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이니까요. 그런데 재판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민법 217조, 그러니까 이웃 토지나 공간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공동주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법적 절차를 지켰다고 해서 민사상 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소음 수치 75에서 92데시벨, 그리고 그 소음이 8달 넘게 지속됐다는 사실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분명히 넘어선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해서도요, 공사 시작 전에는 정신과 치료 이력이 전혀 없었고 공사 넉 달째부터 증상이 나타났으며 담당 의사도 환경적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개인마다 감수성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00%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치료비 185만 원, 숙박비 120만 원은 실제 손해로 인정됐고 위자료는 공사기간과 소음 수준, 피해 정도를 종합해 900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총 1,205만 원에서 단수를 조정해 최종적으로 1,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구액 3천만 원의 40% 수준이었지만 법적 절차를 다 지켰다고 주장한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첫째, 신고하고 법정 시간을 지켰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민사 책임은 별개예요. 둘째, 소음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그 즉시 측정 기록을 남기세요. 구청이나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에 측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셋째, 병원 진료는 미루지 마세요. 진단서와 치료 기록이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넷째, 공사하는 입장이라면 방금 가림막 설치, 정기적인 휴지기, 이웃에게 사전 양해 구하기 같은 실질적 배려가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1,200만 원 너무 많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8달의 고통치고는 오히려 적다고 생각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버딩미 블로그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시고 버딩미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